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데 올해는 얼마나 더 더울지 지난 6월 중순부터 30도가 넘는 폭염에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관측되었습니다.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6월에는 60민주항쟁 36주년 수원지역 기념식과 경기도 기념식이 모두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성원에 힘입어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민주항쟁 기념일은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그러니까 1987년 4.13 호원조치 발표 후 그해 6월 10일 정점으로 약 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2007년 5월 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이제껏 정부가 함께 참여했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념일을 기념식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인 6월 9일에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한 것입니다. 정부 측 이유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행사에 3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행사에서 윤석열 퇴진 구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0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 이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금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뭔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가기념식은 진행하고 이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잘잘못을 가리면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한 60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20개 광역 기초단체에서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진행했는데 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월 27일경 방류 시스템 점검을 끝내고 이 방송이 나갈 즈음 방류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딱 두 곳,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정부 관리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신의 성질의 원칙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인증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상황을 이해해줘야 하고 경제적 문제를 걱정해줘야 하나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완도 지역에서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하고 우리 해상자원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서는 시민아카데미 특별기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은 7월 12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인데 강연 장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장소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강연 장소는 SNS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균열 교수께서는 얼마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민단체로부터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고발을 당하신 상태죠. 지난 6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출국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핸드백에 부산 is ready 라고 부산 엑스포를 지지한다는 열쇠고리를 달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그림은 가나가와현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라는 작품입니다. 일본의 풍속화를 우키요에라고 하는데 그중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어때요? 남색 파도 기둥에 청색 파도 줄기,
그리고 흰 거품의 모양, 닮아 보이지 않아요? 부산 앞바다에 저렇게 높은 파도가 자주 일어나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답니다. 베트남에 가서는 장혜아동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상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우자이를 입고 자태를 뽐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극성 인격 장애인 것 같아요. 여름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예상치도 못할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햇빛 보기가 힘들다고도 하네요.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면 우울해지고 짜증나기 쉽습니다. 높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암울한 정치 경제 상황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분위기를 밝고 시원하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견뎌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수원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이사 정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수원 시민들의 어제와 오늘 두 번째 시간 평화통일을 위한 수원 시민들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함께 하셨던 유문종 소장님과 그리고 오랜 시간 수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유주호 경기 민권연대 대표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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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였어요? 유주호 대표님은 그 역전 촛불의 광장 그리고 세월호 추모의 광장에서 늘 헌신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이게 쑥스러우세요? 네.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남과 북도 늘 통일을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정권의 정치적 수단이 아닌 순수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의 출발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정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통일운동 민간 차원의 남과 북의 통일운동 출발 시간이 60년대라고 대강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유문종 소장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통일운동 개념 규정을 분단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일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45년 분단이 되고 또 50년 전쟁을 겪으면서 누구든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나 또는 남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도 한 민족으로 살아왔던 정서가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간 통일운동의 역사나 출발 이런 거를 밝혀내기에는 저로서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 기억으로 보면 언제든지 이 통일의 요구들은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고 또 자기의 주장들을 강력하게 펼칠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통일의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 또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많은 시민들이 남북의 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통일의 열망을 표출했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열망들이 5.16 쿠데타로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에 대한 요구나 그런 열망들은 좀 그 지하로 이렇게 좀 파묻히는 이런 과정을 좀 겪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통일에 대한 활동들 역사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은 조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또 제가 기억하는 과정과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87년 이후에
이전에 뭐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은 뭐 학생들이라든지 뭐 종교계 쪽에서 간간히 뭐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87년 이후가 통일에 대한 활동들이 이제 활발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도 이제 87년 이후에 많은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부문단체들이 활성화되고 대중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통일운동에 나서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아마 그 남과 북과 또 해외가 함께하는 범민족 대회가 좀 벌려질 때 수원에서도 있는 학생들과 또 수원에 있는 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그것도 조직하려고 했던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8월만 되면 그 학생들과 또 청년 단체, 또 문화 단체, 또 노동 단체에서 통일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을 좀 없애든지 또는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지 여러 구호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더욱이 이제 이러한 이제 통일에 관한 활동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 95년도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통일운동을 좀 하고 또 통일 축제를 해보자. 마침 이제 95년도가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해였고요. 또 통일을 바라는 통일 염원의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95년도에 수원에서도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이제 장안공원에서 진행이 됐고 그 행사에는 수원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후원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그러므로서 이제 통일운동이 몇몇 어떤 그 선각자들의 활동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축제의 분위기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통일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민들의 흐름은 어찌 보면 이제 그 87년 이후에 또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일 한마당 하기 전에 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가 통일음악제라고 해가지고 91년인가 90년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농대강당에서 신영원 가수 신영원가 뭐 조국과 청춘인가요? 네, 네. 뭐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정태천 박은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행사들을 거치면서 좀 광범위하게 수원 시민 통일 한마당 그리고 네. 기억으로는 그때 통일기행도 버스 한 열 몇 차씩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었죠, 뭐. 그, 이제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또 대중화되는 과정에 기여를 했던 게 이제 문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년단체에서 그 92년일 겁니다. 농대에서 신영원 씨를 통일, 그 한마당의 이제 음악으로서, 그죠? 문화 공연으로. 예, 그렇죠. 진행됐던 과정들이 92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고, 또 그렇게 이제 문화 행위를 통한, 공연을 통한 통일의 대중화, 또 통일운동의 확산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고 또 통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 중심의 통일운동이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대중적인 통일운동으로 좀 바뀌고 그런 좀 그 문화 공연을 통한 또 문화 매체를 통한 통일 행사들이 이제 93년도에는 이제 경기문화 예술의 전당이죠. 지금 이제 경기 아트센터로 개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연장에서 정말, 일반 모든 공연과, 똑같이, 편안하게, 공연을 통해서, 정태춘 박은옥 씨의 노래를 통해서 또 당시에 노래마을에 공연단이 좀 왔고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해 94년도인가에 이제 아마
노차사를 초대해서 공연을 세 번을 네, 했군요. 그렇죠. 세 번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한 대중적인 기반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95년도에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으로 토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유 소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호 대표님한테 좀 질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정권 차원에서의 통일 운동, 통일에 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박정희도 뭐 결국은 뭐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지 그리고 더 남북 관계 획기적인 건 사실 노태우 때 남북 기본합의서거든요. 뭐 6.15 선언 같은 경우 6.15 선언이나 14선언이나 뭐 선언이죠 사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부분보다 사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더 중요한데 요런 정부 차원에서 아무튼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의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 요거 한번 간략하게라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좀 하면서 민간의 통일 운동과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그거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아니면은 자기 정권의 위기 또는 정권의 연장을 꾀하려고 북의 문제를 끌어왔느냐 이런 것들은 그 선언이나 합의서가 나온 이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남북 그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바로 몇 년 전에 저 무장공비 와가지고 청와대 깔아오고 그러고 나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신조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불과 이제 3년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72년도 10월 유신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북의 그런 좀 활용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91년도 12월 13일 날 노태우 정부 때 발표됐던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정말 그것도 상당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 남과 북의 적대 행위를 이제 버리고 협력해서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좀 그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보여줬던 통일의 정책들은 굉장히 답보가 되거나 이제 퇴보가 되는 당시 그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 이제 맞물리면서 정권은 그렇게 통일의 문제를 이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진심을 담고 있고 진정으로 그걸 추구하는지 잘 지켜보고 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선언이 됐든 또 여러 통일 정책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협력해서 그 내용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90년대 중반, 95년도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까지 바닥을 좀 이렇게 유문종 소장님이 많이 닦아 놓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또 같은 유씨네요, 보니까. 우리 유지호 대표가 이제 거의 실무를 띠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90년대 중반서부터 특히나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 이렇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선배님들이 닦아놨던 성과들을 좀 계승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랑쟁 이후에 그 학생운동 중심의 통일운동이 사실은 청년, 노동, 문화, 여성, 종교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제 기억에서는 91년에 경기나무 통일한마당 이래 아주대에서 그렇죠. 진행을 했고 그때 그때 하다가 북친다고 아주대병원에서
무슨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왔어요. 복 좀 치지 말라고. 종합병원 아니까. 맞아요. 그런 게 기억나네요. 그때 저 안산의 창수 형님이 집행 현장을 맡고 있는데 PD가 왔어요. 치지 말라고. 기억납니다. 예. 나네요, 진짜. 뭐 그리고 92년부터는 청년과 노동자들이 뭐 학생 중심의 통일선봉대였는데 같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 개신교 저는 송장로 교회 돌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저희가 통일 희년을 95년을 이렇게 선포하고 예. 각 교회나 교단을 중심으로 통일 희년에 대한 예배와 활동 요런 게 좀 모아진 게 아까 유문정 선배님이 얘기하셨던 95년 그때 제목이 해방 50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 였고 사전 행사에 저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YMCA가 주관했던 걸로 아는데 청소년 노래 통일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2등 했던 맞아요. 이런 기억을 갖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계속하면서 후배들이 이어 나가겠죠. 그리고도 저도 좀 성과가 있었던 게 그게 사실은 선배님들이 그 동으로 들어가셨어요. 96년에 뭐 고등동 그리고 97년에 군동 사만 아파트 연무동. 저 고등동에서 놀이터에서 했는데 경품으로 선풍기 탔어요, 저 그때. 기억나네요. 정말 통일 노래자랑. 예. 주민 통일 노래자랑. 아니 그 자랑이 끝나고 동네 경품도 이렇게 했어요. 노래자랑은 참여 안 했는데 그냥 경품인데 경품 추첨 이런 걸 했군요. 했어요. 운이 좋으시네.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좀 지역의 확산이 잘 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97년이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연세대 범민족 때 완전히 고립되고 통일운동, 학생운동에 특히 탄압받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 행사위가 역대 가장 축소된 행사위로 치러졌고 그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 대통령, 정권, 분위기, 남북의 분위기랑 바뀌어지는데 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의 활성화 다시 힘을 내서 막 이렇게 되는 기억하기로는 98년 2월에 취임하고 11월 같은 해 11월 17일 날 금강산 관광이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또 개성공단이 추진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6.15 전까지는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수원 통일한마당이라는 합법적 시민들 만나는 통일운동의 공간에서 시민사회, 여성, 종교, 노동, 문화, 학생, 거기에 청소년까지 이렇게 각계각층의 열망을 선배들이 닦아놨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하고요. 저는 아마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 제가 열심히 신문을 떴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통일한마당 하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 통일한마당 행사위가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통일 기행을 갔잖아요. 통일 기행을 갔죠. 그 통일한마당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통일 기행은 행사위 차원이 아니라 각 개별 단체로 이제 진행을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 경기평화교육센터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각 단체 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기행 사업이 활발하게 특히 청소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원 마지막 사업이 이번에 초등학교 남창초, 구운초 뭐 3개 초등학교하고 남북교류위원들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9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까 뭐 고등동이나 뭐 구운동, 연무동 동에서 통일 노래 주민 노래 자랑을 하고 뭐 아까 뭐 경품 축제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통일 기행을 참 많이 갔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통일 한마당 행사위원회 이름으로 갈 적도 있었고 또 개별 단체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당시 95년도, 96년도에는 그때 민주주의 민족통일제 수원연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수원연합 통일기행단을 그때 조직하면서 상당히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다가
김밥이 쉬어가지고 청년단체에서 지켰던 김밥이 새벽같이 싸서 그랬는지 김밥이 쉬어가지고 그저 반품하고 왔던 기억도 나 그러는데 어쨌든 통일기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문화 활동들이 이제 많이 또 유행이 됐던 그죠? 예. 그게 이제 이후에는 뭐 역사기행 이런 쪽으로 많이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람 모으기가 힘든데 그때는 탑사팀만 한 봉고차 2대로 갔나? 그 정도까지. 합사팀만. 네, 예, 네, 그러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97년에 이제 아무튼 6.15 공동선언이 있고 2000년. 2000년, 저 DJ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남북 간에 이제 최고로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가까웠던 시기잖아요. 수원 지역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냥 아무튼 착한 정부가 일 잘하는 것만 도와줬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건 활동은 없었나요? 수원 지역에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일단은 뭐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이렇게 꽃을 피웠던 시기들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 뭐 큰 팩트로 있었던 큰 뭐 우리나라 한국사에 있었던 거는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압사 사건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2005년에 처음으로 행사위원회는 항시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 한시적 조직이었잖아요. 2005년 통일운동 상설체인 6.15 공동선언 실천 수원본부를 이렇게 활성하게 되는 시기가 2005년도에 네 되겠죠. 2007년 지금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요. 사무실도 있고. 예,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 수원본부. 예,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남측위원회, 경기 그리고 수원 이런 식으로 전국 조직으로 있습니다. 상설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예. 그 수원 지역 보면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있을 때 가장 크게 많은 단위가 행사위원회에 들어온 걸로 40개 단체가 들어와서 크게 뭐 공동선언 지지 또 민감하잖아요. 시민사회 이분들의 국가보안법, 사문화된 철폐, 그런 모든 영역의 자주적인 교류. 그리고 특이한 거는 수원은 항상 청소년 문제를 앞에 내세웠던 것 같아요. 청소년과 민간 통일 교육 사업 제안. 요걸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수원이 되게 전국적으로 제일 빨랐던 게 청년학생 조직을 제일 먼저로 지역본부를 구성을 하게 돼요. 2001년도에. 수찬의 논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뭐 수원 청년회, 수원 KYC, 수원 통일사랑 청년회, 제가 있었던 수원교회 청년회, 경기대 아주대 총학생회가 모여서 6.15 수원 청년학생 연대를 결성을 하고, 네, 뭐 이런 성과도 2001년에는 뭐 39개 단체, 예, 이렇게 많이 하고 또 2002년에는 사실 또 통일한마당 행사위원회에서 한국사에서 금기시됐던 미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죠. 그리고 촛불의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그 2002년 수원 통일 한마당이 8회째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면으로 내걸고 뭐 49제 추모제와 뭐 통일 한마당 이것들을 추모와 통일에 대한 열망들을 녹여냈던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안 했지만 이 공동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후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줍니다. 예, 그리고 재정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게 예, 2002년 많이 바뀐 거죠. 그때 2002년도면 김용소 시장. 김용소 시장인데도 참 지금의 국민의힘. 야, 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이네요. 예. 네, 네. 아마 그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그런 통일 예.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2002년도면 김대중 대통령 때구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중앙 정부의 영향이 컸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아니, 그걸 들으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든 7.4 공동 성명이든
6.15 선언과 14선언보다 훨씬 후지다는 거를 얼마큼 진짜 이거를 관철시키고 변화시킬 거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진짜 말뿐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그때 기억하는 김영선 시장이 어떻게 정책견에는 뭐 틀렸는데 사실 통일 문제, 남북 교류 하에 협력의 문제는 이게 정치권, 뭐 이념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때 단일기 개항을 수원역에서 북문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김영선 시장이 그렇죠.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다 기억하겠지만 수원역에서 북문까지 처음으로 단일기 거리 개항을 했던 참 김영수 시장님이 그래도 평화통일운동에서 나름 휘발점으로 작용을 했네요. 네, 근데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또 꺾이죠, 제가. 2004년에 근데 저희가 수원 통일한마당 주제가 이라크 파병 체례와 예, 국가보안법 폐지였어요. 그렇군요. 그때 똑같은 김영서 시장 얘기 계속하는데 계셨는데 정치적 구호 때문에 기존에 후원을 못하겠다. 그 구호를 빼면 후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검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사위원회 대표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수원시 후원과 재정 지원이 끊기고 되죠. 그리고 그에 또 이런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아주대학교에 자주대오라고 또 정치 사건이 터져 버리죠. 항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실은 항상 이 분단이 주는 아픔은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있었고 아주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풀어나갔던 기억이 있고 아까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선배님들이 동네로 들어갔던 통일한마당이 있었잖아요. 그 성과를 저도 한번 이어서 해보자 그래서 세류동에서 한번 그 대한성공회에서 나눔의 집하고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세류동 주민 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마 그 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성과를 이어서 6.15 수원본부가 2005년에 결성이 되고 그때가 꽃매성당 이상원 저기 신부님이 대표 제가 비행위원장 6.15 수원본부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6.15 수원본부 말씀을 많이 하시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가 이제 대표체니까요. 예. 그래서 2005년에 그래 제일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때 수원 통일한마당을 포함해서 2달 동안 각 동별 통일 한마당을 하거든요. 4,000명 정도가 시민들이 찾았고요. 10번의 통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뭐 후원 참가단체로 참여하신 곳이 200곳이 넘어요. 지역 곳곳에서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세류동, 예. 고등동, 구운동, 막 구운동에서 하면 무슨 어린이 저기 피아노 집, 무슨 슈퍼 이런 데가 후원을 해주면서 통일 노래하고 이렇게 좀 꽃을 피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05년에는 또 수원 비행장에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핵무기 요게 130만 발 이게 되고 2006년에는 다시 반전 평화 문제 이렇게 화두로 그리고 반전 평화연대라는 조직을 꾸려서 열심히 통일 행사도 통일 행사지만 이 사안적 문제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07년 뭐 하면 이런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6.15 수원본부가 민주평통하고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처음으로 6.15 때 한번 행사를 통일거부 마라톤 대라 광교공원에서 광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시기들을 보내게 되고 아마 그때 그 민주평통하고 같이 그럼 6.15 본부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거예요? 행사 통일한마당을 같이 행사를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강의 5강을 같이 추진을 했고 개성 평화의 숲 각국이라고 개성을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 박창희 신부님이 계시는 평화삼천이라는 단위가 주관을 했는데 제가 버스 2대를 다 조직하고 다 했었는데 가기 전날 저희 수업만 취소가 돼서 그쪽에 실무로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민주평통 대표님이 박영모 목사님인데 진짜 많이 났습니다. 제가. 네. 그게 몇 년도예요? 민주평통하고 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도. 박용모 목사님이 이제 민주평통 그 위원장 하시고. 그때 집행위원장님이 박영철 선배였어요. 여기 그래서 좀 가능했었구나. 민주평통에. 예. 그렇군요. 저도 그때 민주평통
경기도 청년현장이었습니다. 아,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평통에. 그래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이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지. 성향이 확 바뀌어요. 우리 계승사업회도 일대 이사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력하게 이제 얘기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남과 북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평통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 같이 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정부가 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하여간에 그래서 비핵개방 3천 하면서 대북 대결 기조로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약간 저희 지역도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초반에 사실은 강우병 촛불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또 전 국민적으로 하면서 수원 지역도 그 2008년에 강우병 소고기 반대 그리고 국민적 의제랑 그리고 수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이나 지역적 의제를 갖고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통일운동을 좀 풀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정권이 바뀌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2008년에 통일선봉대 이렇게 기자회견하는데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학생들 통일선봉대가 그 지금 뭐 국민의힘 경기도당 그 당시에 당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도 바꿔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하는데 그냥 연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 단체가 40개 단체 시민 대책위 꾸려서 바로 대응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했던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또 지역이 좀 더 통일이라는 그 커다란 의제도 있지만 지역 의제인 그 비행기 소음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9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2010년에는 제가 이제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2010년에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원 여성의 인검수빈 사무국장님이 맡게 되는데 이때 수원 지역에 장기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유병호 선생님이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인화 작가셨는데 만나 뵙고 또 지역의 선배님들 같이 문인화도 배워보면서 좀 분단이 줬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과 같이 교류하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했던 거고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지방선거에 이게 좀 정부가 바뀝니다. 지역지원에서는. 예, 민주정부, 민주자치정부 이렇게 하면서 사실 통일 한마당, 뭐 통일 행사, 통일 운동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좋아졌고 2010년이 좀 중요했던 거는 10년의 성과를 조례를 법적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조례 2010년부터 10년도예요. 예. 지금 이제 통일한마당 얘기는 이제 계속 통일한마당은 계속 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주제를 이제 한번 이제 깊숙하게 한번 해보죠. 수원시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이런 힘들을 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요걸 여기서부터 한번 좀 풀어보시죠. 내부 토론 몇 차례를 해서 TF를 꾸렸어요. 그때 이제 백정선 시의원 몇 단위 그리고 정당 그때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뭐 이렇게 저희 민주당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논의를 해서 했었고요. 그렇게 잘 추진을 하다가 잠깐 안 되다가 2011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그 당시에 김상욱 시의원, 민주당 김상욱 시의원이 2011년 9월 7일 날 본회의에서 발의된 게 통과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죠. 수원시 남북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그렇죠? 예. 협력에 관한 남북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일 겁니다. 예. 그러면 수원시 남북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어떠한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일단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수원시 협조나 그리고 이게 사실 민간 진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만들어 놓고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수원 지역 민주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받아요. 근데 아무튼 뭐 법적으로 조례안이 있어야지만 이런 어떠한 활동들을 해나갈 때 그 보조금, 시민이 낸 세금을 요만큼을 다시 또 시민에게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조례 활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나요? 어때요? 네, 보조금으로 통일한 마당 할 수 있었고, 교육 사업, 청소년들 아까 말했던 선배님들이 했던 기행 사업 등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좀 2017년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요? 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게 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거기는 이제 그 시의 이렇게 자문기구, 시기구잖아요. 여기서 평창올림픽 응원, 그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 공식적으로 민간 진영과 같이 할 수 있는 대회가 된 거죠. 이 조례가 없었으면 그렇게 가기도 힘든 거네요,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 시민단체들 차빌려서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민간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중앙정부가 사실은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어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활성화시키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게. 예. 그러다가 뭐 염태 시장님이 잘 풀어주셨죠. 사실은 일정 정도 그 당시에. 자, 이제 뭐 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한 10분을 정도 더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원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좀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도 폐지가 됐고, 최근의 움직임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인가요? 네. 지속협이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치하는 기구인데, 민간과 행정이 뭐 협치하냐, 행정이 다 하면 되지, 그러면서 폐지하는 식으로 막 이제 수원다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지속협이 지금 폐지된 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 문제 얘기하니까 수원시 남북 교류협력 지원조례 폐지 왜 한 겁니까? 이유가 뭐죠? 그 발의한 사람? 뭘까요? 일단 이유는 홍경철 의원을 만났었어요. 네, 그때 그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뭐 쓰는 것에 대한 행정적 문제. 그리고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냐. 필요하면 다시 또 만들면 되지 않냐. 좀 개변이었던 거라고 느끼는데, 일단 전 정치적 논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남북 교류, 화해 협력 이게 아니라 남북 대결의 기조잖아요. 이게 그냥 당론으로 내려와서 홍경철 초선 의원이 총대를 매지 않았나. 그 남북 교류협력법은 지금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다수당 뺏긴 데만 조례안이 폐지되는 거지, 다수당인데 폐지가 안 돼.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 중앙정부에서의 지령이 아니라 그냥 다수당 점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이거 짠지 놓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문제가 현재 다수당을 뺏긴 특정 정당도 웃기지만 그들의 대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니했거든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좀 대응에 대한 뭐 그 전략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이게 조례를 이렇게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 발의, 의회 발의 아니고 주민 발의인데, 뭐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더 좋은 조례를 하는데 그 방법과 또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같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다수당의 힘으로. 그러면
시장이 제2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반려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 제2권을 그거 행사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의회 안을 받았나요? 정확하게요? 네, 대책위를 꾸려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저희가 2월 13일 날 올해 그 홍정철 의원이 발의한 게 1월 3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준 지금 수원 특례시장한테는 재신청하라고 수원 시민들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몇백 명이 인증샷 찍고 그리고 수원시의회 또 시장한테 강하게 욕을 했는데 안 했죠. 저는 왜 안 했는지 이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윤석열도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다수당에서 올라오면 윤석열도 이거 나 인정 못해 그러고 이게 하는 게 막 떼거지 쓰면서도 하는데 참 이 제2권 안 한 부분이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사실은 정치권, 이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화와 화해 협력하자는 부분인데 원칙이 맞으면 시장은 제2 신청을 했어야죠. 저는 지금 시장님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그러더구만요. 국힘 내에서 쟤들 좀 이따 저렇게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마를 거야. 딱 그렇게 됐거든요. 시장님이 좀 제2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속사정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민사회도 좀 저러다 말 거야 그러고 며칠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나름 주민발이나 이런 거를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논의 틀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15 소부무랑 그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안에서 관심과 노력은 항상 좋은 길만 걷지는 않았잖아요. 어려운 길인데 또 한번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같은 단체 활동에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운동에서 열심히 하신 유조 대표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역전 가서 촛불도 들어야지 모두 직장도 다녀야 되지 모두 하지 아무튼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들이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력 이것도 아무튼 없어진고 이런 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굳이 행정에서 잘하면 되는데 민간이라 왜 해? 그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소장님 한번 지금 총체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제 통일운동과 관련돼서 쭉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히려 수원에서는 그 당이 아닌 야당이 이제 단체장을 했었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 정부인데 단체장은 이제 민주당이고 또 의회에는 또 다수당이 또 국민의힘이고 소위 말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권력이 따로따로 분점돼 있는 동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특히나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교류협력 이 조례의 폐지 또 앞으로 어떤 조례가 좀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하면서 시의회를 일정하게는 좀 압박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지 못하면 계속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앞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정당과 정치권이 하는 정치가 있고 또 시민들이 하는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이 그러한 힘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모을 것인가. 한편에서 매일 우리 수원역에서 촛불을 드는 시민들의 힘이 점점 더 커지면
그게 좀 발현이 될 거고,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 있죠. 광화문에서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탄핵의 절차는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미 광장에서 시민들이 저는 탄핵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전 지방자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치적 변동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저는 뭐 우리 유조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뭐 거기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바라는 시민들의 시민적 힘을 만드는 것, 저는 이제 거기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전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좀 뭐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개성사업에서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제 시민의 힘을 좀 발동하고 또 키우자는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유조 대표님도 거의 이제 마무리 발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윤정 선배님 말씀에 좀 동의하고, 이게 금강산, 개성, 하루하루가 맨날 통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야. 아까 조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걸 만날 수 있는 지자체의 법적 제도, 지자체의 의지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 불순한 의도의 의회, 그룹, 국민의힘이죠, 솔직히. 그럼 시장님이 뭐 그걸 강력하게 제의를 해서 막아내지 못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그 길들 같이 만들어 가는데 그런 주권을 실현하는데 저희 뭐 선배님들, 저 또 후배 계속 그 길에 같이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문종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당 정치, 그다음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이죠. 네. 물론 분명히 이재준 현재 시장님이나 여기들도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는 원칙을 분명히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가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모인데요. 주 슬로건이 역사는 더디 가도 진보한다라고 주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빗대서 통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된다고 믿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